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게 당신이 불행한 진짜 이유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고작 8초라고 합니다. 금붕어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데 정작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마음챙김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번아웃까지 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선택을 안 했더라면 같은 후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할 때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죠. 내일 회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월급은 충분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같은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세 번째 이유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넷플릭스 등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죠. 넷플릭스의 CEO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수면이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치밀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니까 행복감이 반감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될 뿐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후회하게 되죠. 둘째, 관계가 망가집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고 멀어집니다. 특히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대화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사라지고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셋째,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현재 순간에 깊이 몰입할 때 나옵니다. 끊임없이 정신이 산만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어렵죠.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고 그 덕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구글, 들 같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냄새나는 것, 맛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 질감, 온도, 향을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오감을 사용하다 보면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멈추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쉴 때는 쉬기만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효율성을 40%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침표 게다가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죠. 네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순간의 좋은 점들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사일기는 이런 편향을 교정해주고 현재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뭔가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별일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안 본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방법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명상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거예요. 루틴이 있으면 현재 순간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특히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주말에 산이나 바다, 공원 같은 곳에 가보세요. 자연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나무의 소리, 새소리, 바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현재로 끌어당기죠.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의성도 50%나 향상된다고 해요.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한 치유제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마음챙김 먹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거죠.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식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챙김 먹기를 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방법은 대화할 때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감정까지 느껴보는 거죠.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큰 선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든요. 당신이 진심으로 경청해주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열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주변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문구로 바꾸거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신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한다는 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하면, 아이가 크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진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고 사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미래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그러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쓴다.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한다고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금방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지고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날아갈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고 성장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만 명상하거나 식사 한 끼만 마음챙김으로 먹거나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대신 주변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마침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이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침표